네, 좋은 휴일 보내고 계신가요? 네, 주식 굴렁쇠. 오늘은 반도체 기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반도체 종목들도 있을 테고, 또 반도체 종목이 지금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앞으로 주가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반도체 종목에 투자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요.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반도체 기본 공부에 대한 구분을 하게 되면 가장 필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대신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죠. 반도체 산업은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이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다른 말로 이제 한자로 안일 B자를 써서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이 이제 산업의 구조상 조금 특징이 상당히 좀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생산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생산 시설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판매 단가나 또 마진 맞추기 위해서 수율도 좀 낮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기간 산업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 되게 규모가 큰 산업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종류가 다양한 그런 산업군에 속합니다. 특별히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이 설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인력이 그 시스템 반도체의 이제 설계 능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쉽게 말해 예를 들면 이 메모리 반도체 지금 옆에 나와 있죠. 예, 이거 이제 컴퓨터를 사게 되면 CPU가 얼마인가, i3인가, i5인가를 보고 나서 그 다음 보는 게 램이죠, 램. 예, 램은 이제 보통 DRAM하고 SRAM을 말하는데요. 이 램이 넉넉하고 용량이 클수록 이제 멀티태스킹에 능하고 또 컴퓨터가 부드럽게 더 원활하게 작동 잘 하죠.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램하고 롬입니다. 이 롬은 read only memory라고 해서요. 이제 쉽게 말하면 저장 장치를 말합니다. 우리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SSD,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 이런 미니 SD 카드 있죠? 이것도 다 이제 낸드 플래시, SSD 카드뿐만 아니고 이 낸드 플래시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메모리 반도체는 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규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램 같은 경우는 DDR4를 사용하고 있죠. 이제 곧 DDR5로 바뀔 예정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사가 만드는 규격, 그 사이즈대로 소비자는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시스템 반도체를 얘기하면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문하는 이제 회사마다 다양한 사이즈의 다양한 기능을 다양한 품종을 이제 소량으로 원하는 만큼만 만들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닭뼈 소량 생산으로 가장 큰 회사가 대만의 TSMC죠. 그래서 이 고객 부분에 있어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소수라고 한다면 시스템 반도체는 다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든 시스템 반도체든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에 이제 불량품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패키징 테스트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만 운영하고 외주로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와 패키지 테스트 모두 외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이제 단가가 뭐 최소 3억에서 30억을 하지만 이 다품종이기 때문에 향후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질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하는 업체들도 주가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보통 뭐 CPU, 스마트폰에 이제 두뇌 역할을 하게 되는 AP라든지 또 MCU라든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어느 시장에서 1위인가? 이 메모리 반도체는 아까 보다시피 D램과 낸드 플래시를 크게 나뉘게 됩니다. 이 D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43% 이상을 차지하면서 1위의 전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30%를 차지합니다. 즉 우리나라 두 개의 업체가 이 가격 결정권자에 위치해 있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가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D램 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 낸드 플래시가 삼성전자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D램과 낸드 플래시는 삼성전자가 아직 가격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위가 원래 키옥시아, 도시바죠. 도시바에서 이제 먼저 분할을 해서 키옥시아라는 이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이제 매각을 한 거죠. 키옥시아가 됐는데요. 이 하이닉스가 사실 이제 이 낸드 플래시 주문이 높지 않았어요. 인텔과 비슷비슷했었는데 작년에 인텔의 이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하이닉스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비싸게 인수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 낸드 플래시 사업부 중국에 난징해 있는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할 뿐만 아니고 거기는 또 SSD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요. 하이닉스도 향후에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10만 이상대로 많이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낸드 플래시 사업부도 향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앞으로 계속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나요? 하지만 보시고 이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D램 같은 경우도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공급이 부족한 쇼티지라고 하죠. 공급이 부족해서요. 석 달 새에 50% 이상 올랐다. 또 그 이제 지진 저번에 대만에 TSMC 일부 공장에서 재진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이 부족해졌다. 또 일본도 지진이 항상 위험이 있죠. 그리고 한파, 미국의 이제 한파로 인해서 텍사스 오스틴 공장들이 셧다운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D램의 수요는 지금 굉장히 좀 고성장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단가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보게 되면요.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1위는 대만의 TSMC와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입니다. 133억이 아니고 133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3조 원을 투자하겠다. 왜냐?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이 보통 3배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파이, TSMC의 이 이제 마켓 쉐어를 좀 뺏어오겠다라는 이제 전략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또 스마트폰 계속 판매가 늘어날 것이고요. 5G라든지 해서 이 AP라든지 또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MCU라든지 이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이제 공급이 계속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얼마나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회사에 좀 명운이 달려 있다. 그리고 최근 하이닉스도 시스템 반도체에 이제 진입하겠다라고 해서 EUV 공정을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뉴스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 사업부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가, 냉장고 세탁기를 만드는가 라는 부분을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TV, 모니터, 이제 가전제품을 만드는 사업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를 만드는 IM 부분도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이제 5G 장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DS 부분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D램, 낸드 플래시, 모바일 AP. 모바일 AP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한 10% 넘게 이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P 사업, 디스플레이 사업도 이 삼성전자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OLED 패널,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아이폰에 대부분의 물량을 수출하고 있죠. 아이폰에 많이 팔릴수록 삼성 디스플레이에
영업이익도 높아질 것이고, LG 디스플레이도 공급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삼성 갤럭시에도 이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도 당연히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인수한 세계 최대 이제 음향기기 사업 회사 중 하나죠. 하만을 인수했어요. 이 회사는 원래 음향기기 전문 이제 스피커도 만들고 음향기기 전문적으로 만든 회사였는데, 최근에 이 디지털 칵핏이라고 해서요. 이 칵핏은 이제 운전석을 말합니다. 운전석의 디지털화, 지금 전장 부분이죠. 전장 사업 부분, 텔레메틱스. 이 전장 사업 부분도 이 하만을 통해서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차량들도 점점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이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매력도와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이제 자율주행차를 가더라도 이 전장 사업 부분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캐나다의 이제 마그나와 같이 합작 회사를 이제 세웠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의 형방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잘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5G도 있고 가전 사업도 있고 거기다 하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전 사업과 고루고루 좀 잘 나와야지만 주가가 크게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미국 텍사스주에 이제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팩토리가 있죠. 거기서 한파로 전력이 공급이 중단됐어요. 셧다운 상태가 돼버려서 이 반도체 회사들은 한번 셧다운이 되게 되면 피해가 굉장히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이제 뉴스 기사에서는 4천억 정도 더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만큼 손실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깎아먹는 거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이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를 앞두고 있는 NXP도 요순에 있는데, NXP는 이제 최근에 다시 재개가 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끊기지 않아야 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어떻게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반도체 이 팩토리를 운영하기에는 정말 좋은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아까 이동통신 사업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G 통신을 지금 현재 세계 1위가 중국의 화웨이였죠. 화웨이였는데,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계속 화웨이를 때리기 시작해서 지금 화웨이가 거의 넉다운이 된 상태죠. 그리고 2위가 이제 스웨덴의 에릭슨이고요. 그리고 3위가 핀란드의 노키아, 그리고 4위가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괄목할 만한 뉴스가 나온 게 미국의 버라이즌의 삼성전자가 장비를 납품하게 계약하면서 그때 이 5G 종목들이 단체 슈팅한 적이 있습니다. 예,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 버라이즌에 이제 수주를 하고 나서 이제 올 초에 미국의 이제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AT&T와 T-모바일이 있었는데 AT&T 수주를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였는데 거의 탈락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예,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AT&T가 보통 이제 이 노키아 쪽에 있는 물량을 많이 몰아주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5G 장비주들이 지금 계속 못 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좀 안타까운 일이 5G가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저평가 상태이기도 한데, 이제 어차피 주가야 매출과 실적 영업이익이 나와야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5G 장비가 지금 계속 주가가 빨리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T&T 수주를 못한 건 좀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나마 최근 캐나다의 사스카텔에 독점 공급한다, 단독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 안테나 벤더로 선정됐던 기가레인이 아주 크게 슈팅하면서 한번 날아간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5G 장비도 만들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벤더로 보게 되면 KMW, 에이스테크 여러 가지 회사도 있지만, KMW는 이제 사업 보고서상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거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화웨이 매출 비중이 40%가 넘었어요. 굉장히 큰 비중 차지했는데 이번 사업 보수 보니까 이 화웨이 쏙 빼버렸더라고요. 네, 화웨이가 계속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빼버리고 이제 중국의 GT하고 노키아, 삼성전자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TMW도 물론 삼성전자 납품 이제 하긴 하지만 큐아와 이제 중국 GT 이쪽 이제 물량이 좀 얼마 잘 나오는지 KMW를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에디 도코모라든지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아서요. 삼성전자 수주를 할 경우에는 이제 기초적인 수혜가 좀 많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에이스테크 주가가 5,000원대에서 2만 5천원대까지 막 뛰는 이유가 이 에리슨의 벤더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고요. 또 그 에이스테크가 LG전자에 그 차량용 안테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전장 사업을 계속 잘 하고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LG전자를 통한 뭐 자율주행 이슈도 한번 에이스테크가 안테나 공급을 통해서 한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서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5G 뭐 기주국이라든지 함체를 만들죠. 함체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 회사도 만년 적금가 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주가가 급격히 많이 뛰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케이스고요. 오이솔루션도 이제 광 트랜시버를 거의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아주 1위라고 볼 수 있죠. 트랜시버를 골고루 이제 회사에 다 납품하는 회사고요. RFHS 같은 경우에는 겐 트랜지스터, 겐 반도체를 만들죠. 이 겐 반도체 특성상 저전력, 전기를 적게 잡아먹으면서 이제 주파수를 아주 좀 고출력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군대에 쓰이는 군용 무선 부품에도 이 RFHS가 만든 겐 부품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RFHS도 삼성전자를 통해서 매출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근데 23일날 나온 기사인데 인텔이 이제 이 파운드 사업을 좀 사실상 접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부족으로 삼성전자와 이제 뭐 TSMC 밀려서 좀 접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팻 갤시노라는 양반이 10년 만에 다시 이제 인텔에 들어오면서 다시 이 파운드 사업을 살려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텔이 파운드 사업을 접으면서 삼성전자가 인텔의 고객사들을 좀 유치해서 물량도 땡겨왔거든요. 그리고 인텔의 물량도 땡겨 올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뒤통수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지금 당장은 리스크는 아니지만 잠재적인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즉 삼성과 뭐 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잘하고 있지만 이 파운드리 사업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과 TSMC의 파일을 얘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마켓 쉐어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공급 부족으로 차량 생산 자체가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도 뭐 팍스 아메리카노죠. 그래서 뭐 이제 미국인 이제 미국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좀 개편하려고 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차량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제 NXP라든지 인피니언이라든지 일본의 르네사스라든지 세계 상대 회사가 있는데 이 물량을 공급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자체적으로 좀 생산 시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만 대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에 편중된 보통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지금 가장 이 반도체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죠.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에 편중된 이 파운드 서비스를 미국과 유럽에 좀 이제 짓겠다 인텔이. 그래서 잠재적으로 약간 좀 이런 리스크가 좀 있다. 하지만 현재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니다.